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1.4%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영상을 좀 급하게 찍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의 이슈 때문에 그러냐면요. 바로 이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자, 월요일장 이후로 우리가 분명히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다시 한번 터져줄 거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이 대통령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 넘어서 전격전이라고 아주 과감한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광주 군공항 기능 타지역 임시 배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2차 민간 합동회의를 열고 신속한 정부 지원을 주문했었던 상황,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까지 강조하고 있는 구간인데,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바로 이 광주 군공항 시설 이전은 2028년까지 마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1년이 골든타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인데, 자, 이렇게까지 급하게 막 진행을 한다고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이 건설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갑작스럽게 저 내용의 속보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종목 금호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엄청난 상승률을 갑자기 기록해줬었던 이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분봉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은 슬금슬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대우건설 물량을 털릴 만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까지도 매수 타점을 못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면은 매수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간에서 대우건설 어디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까지 하나씩 다뤄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우건설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미친듯이 올라가는 이런 끼가 다분한 종목인데, 자,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미친듯이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께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건데,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이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대우건설이 지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실적 대박에 대한 내용의 이슈도 있겠고, 지금 당장에는 상승 테마로 쓸 수 있는 것이 이 내용의 이슈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메가 프로젝트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으로 계속 이 건설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구간에서 굉장히 수상하게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나 싶더니만 여기서 조정을 한번 보여주기 시작할 때 과도하게 한번 조정도 보여줄 수 있는, 최근에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조정을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윗단에서 굉장히 수상하게 버텨봐주고 있는 대우건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5일선 위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래쪽에 있는 이동평균선이 밀집한 구간에서는 그만큼 지지가 강력하게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세워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한번 슈팅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 투매 물량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대우건설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를 토대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늘려갔었는데, 그 이후로 이 구간에서는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거래량에 숨겨서 그들의 물량을 숨기고 엑시트를 했었던 정황이 좀 포착이 됐었죠. 바로 이 구간이라고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떨어질 때마다 매수로 대응했었던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이 부근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특히나 여기서 집중적인 매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평단이 여기서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요,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그들의 물량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떠넘기면서 엑시트를 했었던 정황이 분명히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 이렇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최저치를 최근의 구간에서 찍어준 이후로는 이렇게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물량을 살짝 조절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은 본격적인 엑시트가 나올 만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앞전에는 요만큼의 거래 대금이 터졌었던 그런 이 대우건설이 최근의 구간에선 그만큼보다 한참 못 미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에 등 떠밀려서 야금야금 올라오는 패턴 말고 시원한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앞전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마를 좀 많이 편성을 해줬었는데, 첫 번째로는 원전 관련한 내용의 이슈,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란 재건 관련한 내용의 이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메가 프로젝트 건설 관련한
관련한 내용의 이슈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원전, 이란재건, 이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세 번째 게 가장 유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내용의 속보가 쏟아져 나올 때 외국인들이 엑시트로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이 줄었었고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늘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6월 19일을 기점으로 수급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이 수급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봐 드릴 건데, 아직까지도 영상 내용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보시다시피 6월 19일부터 시작해서 8월 11일까지의 수급 데이터, 골드만삭스, JP모간, 메릴린치 그들의 이름이 어김없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인수를 준비하는 건지 5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정말로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모건스탠리까지의 이름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창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그들의 물량을 앞전처럼 덤핑하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는 날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을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최근에 있었던 이 건설사들 중에서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이, 예를 들면 DL, ENC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좀 움직였었는지 체크를 해봐 드릴 건데, 자, 굉장히 수상하게 마찬가지로 머리통을 빼꼼히 들어봐주고 있는 자리인 게 확인이 되시죠. 얘는 조금 더 티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아무튼 간에 DL, ENC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미친 듯이 프로그램이 쓸어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엄청난 매집의 과정을 토대로 그들은 물량을 모아줬었고, 한 번 슈팅이 나오는 날에 그들 마찬가지로 털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좀 더 수상하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간에 이전에 있었던 이 구간까지도 싹 다 먹어놓으면서 상승장악형 캔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 너무나도 지금 수상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는 구간에서는 이 재료의 연속성까지도 있다 보니까 한번 시원하게 슈팅을 줄 겁니다.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무작정 더 간다라는 이 방심은 금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요, 지금 구간이 최대 매물대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지만 이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복해줘야 되는 라운드 피겨 자리가 꽤나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저항을 받아줬었던 바로 이 가격대가 저항선으로 작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어디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종가가 24,800원 영역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이 종가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고가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28,750원 구간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3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살짝 못 미치는 구간까지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녹아있는 자리면서,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대 항봉 한번 줘놓고 나서 그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엑시트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일단 2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는 굉장히 지금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슈팅 흐름을 보여주는 구간에서는 돌파할 확률을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금야금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갖다 붙여놓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2만원을 돌파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다음번으로 볼 수 있는 라운드 피겨 자리 바로 25,000원 구간까지를 우리가 2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 사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라운드 피겨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앞전에 4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를 살짝 넘었다가 윗꼬리를 발생시켜 놓고 이렇게 하락이 진행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그들의 수급이 역전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 떠넘기기가 시작되는 이 광기가 터져 나오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구간에서 그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매도에 대한 부분을 타점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앞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4월 28일 날에 최고점을 찍었었던 구간에서 대우건설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대우건설을 37,000원 부근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는 투자 경고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 경고로 지정되는 부분까지 짚어봐 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7605-8354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서 뒤에다가는 평단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대우건설 매도 타점 그들과 함께 가져가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인해서 무료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명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3만원 구간에서 대우건설을 100% 비중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대응하려고 해도 그 전까지는 대응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평균 단가가 3만원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3만 5천원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전부 다 지금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우건설 무작정적인 상승 관점으로 찍으면, 영상을 찍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꽤나 많은 매물대를 이미 형성을 해놨었기 때문에 올라갈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100% 들고 있었던 비중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로 낮춰줘 놓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눌리는 구간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비중을 늘려갈 수가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그것을,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가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이 매도에 대한 부분도 챙겨봐 드릴 예정입니다. 평균 단가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7605-8354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서 뒤에 나가는 비중이랑 평단까지 같이 적어서 보시면은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특히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냥 그때 보내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 타점 다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까먹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겨두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는 이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의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송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 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 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을 넘어서 전력전, 이 부분의 이슈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단기적으로 폭등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한 가지 붙어봐주고 있는 자리인데,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멸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재료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이렇게 대우건설이 대시세가 나느냐,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간 다음에 소멸을 하느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이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얼마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4,7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엄청나게 큰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올라가다가도 다시 한번 조정을 보여주고 하면서 흔들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대시세가 만약에 난다라고 해도 중간중간마다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고점은 피해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길게 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줬었어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들어왔었는데, 자, 바로 보시다시피 이 구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여기서 이렇게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늘어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인데, 자, 이 구간에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진행했었던 외국인들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만약에 평균 단가가 여기서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 평단 위에서 분명하게도 시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즈아만 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세를 이용해서 퍽하고 쏟아냈었죠. 자, 우리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토대로 평균 단가를 여기서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올라왔을 때는 그냥 가즈아만 외치고 계신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한 90% 가까이는 그냥 가즈아만 외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본전 부분에서는 비중을 정리했었던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들이 리스크 관리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들이 이렇게 물량을 모아줬었지만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분명하게도 엑시트 전략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자, 그 구간에서 우리가 무작정적인 희망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그들이 퍽퍽 매도세를 프로그램 매도를 토대로 쏟아낼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엑시트를 같이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한번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이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 타점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60-8354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은 대우건설 타점이 왔을 때, 지금 남겨두셔야지만이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안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야지만이 앞전처럼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못하고 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60-8354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랑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평단별로 비중별로 대우건설 대응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